훈련기는 아니고 전술입문기 즉 T-50이 아니고 TA-50으로 사업 참여하려는 것이고 함재기 즉 KF-21엔 개발 사업 노하우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선정이 안 되더라도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이득이 됩니다. 아울러 P-50이든 TA-50이든 함상 이착륙에 필요한 기골 보강이 필요 없는 튼튼한 기체라는 게 업계 중론입니다. 설사 미군이 훈련기를 FA-50으로 한다고 결정해도 생산량이 한계에 다다라서 어려울 듯한데 어쨌든 미 국놈들이 우리 뱅기는 절대 선택 안 할 거라는 예상. 나대지 맙시다. 전혀 가능성 없는 말. 군산복 합체가 지배하는 미국 놈들이 한국에서 만든 걸 과연 수용할까? 안 그래도 삼성과 현대를 견제하느라 바쁜 놈들인데 무슨 이유로 네티즌들이 그렇게 반응하고 댓글을 달았을까요? 한번 같이 봅시다. 최근 미국 해군에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미 해군이 운영 중인 구형 훈련기의 원인 모를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해 긴급하게 미 당국이 모든 훈련기에 이륙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나오자 한국은 미소를 지으며 빠르게 차기 미 해군 훈련기 도입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최근에 미 해군에서 발생한 사고가 무엇인지, 한국에 어떠한 호재로 작용하게 될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작년 8월 미국 군사 전문지 제임스는 입찰자들이 미 해군 고등 훈련기 사업에 대한 정보 요청서를 제출했다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매체는 현재 미 해군은 맥도널드 더글러스사에서 만든 T-45 고수 호크 훈련기를 대체하기 위해 세 개 회사가 입찰 신청을 냈다고 전했는데요. 이는 미 해군이 예산 문제로 보류하고 있던 사업이 다시 시작됐음을 알리는 기사였습니다. 미 해군 훈련기로 사용되고 있는 T-45 고수 호크는 1988년 첫 비행을 시작했으며 1992년 맥도널드 더글러스에서 생산에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마지막 기체를 인도했는데요. 맥도널드 더글러스사가 보잉과 합병한 이후 보잉사가 T-45 고수 호크의 정비 유지 보수를 진행하면서 미 해군은 2015년에 T-45 고수 호크를 2042년까지 운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1992년 1월부터 미 해군에 인도된 T-45 고수 호크는 30년이란 세월 동안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치명적인 문제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 산소 공급 시스템 문제가 발견됐는데 이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 조종사 훈련생들의 훈련 거부 사태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 해군 소속 조종사와 비행교관들은 T-45C 탑승을 거부하는 단체 행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발견됐던 시스템 문제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맡은 보잉사는 근본적인 원인 파악이 힘들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미 해군은 2023년부터 미 해군 차기 훈련기를 도입할 계획에 있었으며 2028년까지 전력화하는 계획을 진행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미 해군 고등훈련기 사업이 보잉과 사부의 T-7과 KAI와 로키드 마틴의 T-50 싸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미 공군 훈련기에 선정되었던 T-7A의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미 해군은 차기 훈련기로 KAI와 로키드 마틴 연합을 선택할 것이란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미 해군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미 해군은 차기 고등훈련기 사업 진행을 가속할 전망입니다. 최근 미국의 군사 전문지 디펜스 뉴스는 미 해군이 운영 중인 구형 제트 고등훈련기 T-45C의 엔진 블레이드가 원인 불명의 사유로 파손되는 현상을 발견했고 그 즉시 모든 T-45C에 이륙을 금지하는 조처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문제가 많아 교체가 언급됐었던 T-45 훈련기에 드디어 일이 터진 것입니다. 미 해군 항공시스템 사령부 네이벨 에어 시스템즈 커맨드가 화요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엔진 블레이드 결함을 검토하기 위해 금요일 T-45C 가스옥 제트 훈련기 함대를 정지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해군 항공교육사령관 리처드 브로치 소장은 성명에서 해군과 해병대의 교수 호크 비행을 중단하기로 한 결정은 우리 조종사들의 안전에 대한 많은 주의와 우려에서 내려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미 해군의 보도자료만으로는 엔진 블레이드 문제가 어떻게 발견되었는지 또는 그것이 사고에 기여했는지 여부가 나타나 있지 않았습니다.
해군 관계자들은 발표 후 이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후속 질문에도 답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미 해군의 전술항공이 프로그램 사무소를 이끄는 존 레몬 소장에 따르면 여러 해군 기관들과 파트너 업체인 롤스로이스는 엔진 블레이드의 고장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계속해서 조사하고 있지만 아직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T-45고수 호크가 30년 넘게 운용되고 있는 구형 기체이기 때문에 원인이 쉽게 발견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지난 2017년에 발생했던 산소 공급 시스템 문제처럼 근본적인 원인 파악은 힘들어 보입니다. 엔진 블레이드는 엔진의 앞쪽에 커다란 선풍기 모양의 날개를 지칭하는 것으로 터보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데 이런 엔진 블레이드의 일부가 파손되는 현상이 발생하면 전투기와 조종사의 안전에 매우 큰 위협이 됩니다. 전투기가 공격적 초음속 상황에 진입하게 되면 캐노피 전방 기수 부분이나 덕트가 지니고 있는 구조상 특징으로 인해 충격파가 자주 발생하고 그 결과 진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로 진동으로 떨어져 나간 볼트나 작은 부품들이 엔진에 흡입되게 되면 엔진 블레이드를 파손시켜 파편을 만들게 되고 이 파편이 엔진 안쪽으로 들어가 엔진 전부를 고장 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되면 전투기가 그야말로 고철덩이가 되는 것으로 활공 비행도 불가하며 그대로 하늘에서 지상으로 자유낙하를 하게 되는데요. 조종사들이 훈련을 거부할 만도 합니다. 이 때문에 한동안 조용했던 미 해군 고등훈련기 도입 사업이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약 200대의 훈련기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인 이번 미 해군 고등훈련기 도입 사업은 예산 문제로 묻히는 듯 보였으나 올해 들어 다시 사업 진행이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입찰한 3개 회사는 보잉과 사브, KAI와 로키드 마틴, 그리고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입니다. 이들이 제시한 기종들은 미 공군 고등훈련기 사업에서 한 차례 부딪힌 경험이 있어 이번 미 해군 고등훈련기 수주전에서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미 해군 고등훈련기 도입 사업은 지난 미 공군 훈련기 사업과 달리 한국의 T-50이 이번 수주전에서 우위를 점한다는 의견도 있어 흥미롭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KAI는 지난해 미 해군 훈련기 교체 사업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미 해군 신규 훈련기로 채택되기 위해 기본형 T-50A 항공기를 수정했다고 밝혔는데요. 미 해군은 신규 훈련기로 사출 좌석이 있는 복좌형 훈련기와 훈련을 진행하기 위해 14,400시간의 수명과 43,200회의 랜딩 소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는 연간 운용시간 400시간과 1,200회의 육상 캐리어 랜딩, 45회의 터치앤고 훈련이 포함됐습니다. 또 항공모함 운용 환경을 고려해 항공기가 높은 강하율로 착륙하는 과정을 평가하고 자동지상 충돌 회피 시스템과 같은 첨단 기술 유무도 체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미 해군은 41,000풋 고도에서 비행과 1111km/h 이상의 속도로 운항할 수 있길 원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의 M346은 과거 여러 번 추락한 이력이 있으며 회사 내부 사정도 뇌물, 자금 유통 등 경영상 문제로 인해 미국 훈련기로 선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스펙도 T-50에 비해 많이 떨어집니다. 사실 최대 속력 또한 아함 속에 있기 때문에 해군에서 초음속 조항을 붙였으면 입찰 시도조차 못할 뻔한 기종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유일한 경쟁자는 지난 미 공군 사업에 선정되었던 T-7A를 만든 보잉이 유일합니다. 보잉도 T-7A를 해군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조해 T-7B를 제안할 것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관련 업계에서는 해군 훈련기 도입 사업에 오히려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현재 여러 가지 결함이 발견된 보잉의 훈련기보다는 KAI가 유력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 해군이 사용할 차기 훈련기로서 요구되는 사양을 만족시키기에는 T-7A의 문제점이 너무나도 두드러진다는 것인데요. 미 공군 훈련기로 선정된 T-7A는 3D 프린터로 찍어내면서 엄청나게 가격을 낮추며 철저하게 훈련기 사양에만 맞춰 제작된 기체입니다. 하지만 장점은 딱 그것뿐인데요. 미 공군은 당시 개발도 되지 않은 T-7A를 선택했다가 현재 후회만 하고 있습니다. 우선 보잉의 T-7A 붉은 호크는 2023년 도입 예정이었지만 항공기의 치명적인 결함인 익락 현상 발생으로
양산 일정이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보잉사의 이러한 인도 지연도 문제지만 T-7A를 해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체를 보호해주는 해양과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T-7A의 기체는 매우 가볍다는 장점이 있지만 함재기로서는 기골이 튼튼하지 못해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함재기는 항모 이륙함 시 발생할 수 있는 충격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기골과 충분한 작전 행동 반경 확보가 가능하도록 많은 연료 탑재가 가능해야 합니다. 물론 미 해군의 요구사항은 완전히 착륙하거나 이륙하는 것이 아닌 살짝 찍고 가는 터치앤드고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이때 함재기가 받는 충격은 상당한데요. 게다가 T-7A의 공허 중량으로 봤을 때 개량한다고 하더라도 무장 탑재 능력은 FA-50의 절반도 안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외부 연료 탱크 장착도 불가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즉, 생산비와 경량화에 집중했던 T-7A에 있어 미 해군의 훈련기 사업의 진입 장벽은 훨씬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큰 설계의 변경이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비용의 증가와 일정의 지연을 해군이 감수할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현재 미 해군은 잇따른 T-45의 결함으로 조종사들의 훈련 거부 목소리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훈련기 교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거기다 보잉사의 B737MX 비행 중지 사태로 회사의 경영 상태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 공군의 훈련기 납품 일정도 현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상태입니다. 보잉사는 T-7A 때도 그랬듯이 저가 입찰을 주도해서 생산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상황이며 이것을 민항기 개발로 이익을 만회하고 있습니다. 보잉은 B737 사태로 77조 원의 자금 지원까지 받으며 내부적으로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경영적인 측면만 보자면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사보다도 심각하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이런 것 때문에 미 공군을 라이벌로 생각하는 미 해군은 미 공군이 했던 T-7A 선정 실수를 반복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KAI의 T-50은 설계 자체부터 굉장히 튼튼하게 만든 기체로 유명합니다. 기본적인 성능 측면에서도 T-50 훈련기는 다른 후보 기종보다 가장 우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훈련기라고 보기에는 성능이 상당히 우수하며 무장 장착과 레이더 기능 또한 아주 우수합니다. 여기에 T-50은 많은 파생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파생형들은 프로토타입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부터 해외 각지까지 많은 수가 운용 중입니다. 그 때문에 미 해군도 실제 전투기 같은 성능을 지닌 훈련기를 찾고 있으며 여기에 실전 검증된 기체인 FA-50이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번에 폴란드에 수출될 48대의 FA-50으로 KAI는 유럽 시장까지 뚫었으며 콜롬비아, 말레이시아, 이집트 등 수출 가능성도 매우 크기 때문에 이제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도 더욱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KAI와 로키드 마틴은 최근 협력 수준을 전략적 관계로 끌어올리고 T-50 계열 기체를 1000대 이상 판매하도록 협력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KAI는 이번 미 해군 훈련기 사업에서 로키드 마틴과의 협업을 통해 미국이 제공한 함재기 기술 자료에 접근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함재기를 설계하고 테스트할 기회까지 얻게 될 수 있습니다. KAI 관계자들은 5년 안에 함재기형 FA-50을 설계하고 테스트까지 해서 미국에 납품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만약 미 해군 훈련기 사업에 FA-50이 선정된다면 수십조 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미 해군 사업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과연 KAI가 지난 미 공군 고등훈련기 수주전에서 패배를 서력할 수 있을지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으며 앞으로 한국의 전투기와 항공기들이 큰 활약을 펼쳐 최근 중국이 미국과의 인도 태평양 해역에서의 더욱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며 전격 진수한 푸젠함을 두고 주변국들의 긴장감이 대폭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현재 중국의 최우선 목표로 알려진 대만에선 이러한 푸젠함의 명칭 자체를 두고도 발작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번 중국의 새 항모의 이름으로 지정된
푸젠함은 대만과 직선으로 마주보고 있는 푸젠성에서 따온 것이기 때문에 이를 본 다수의 외신에선 물론 중국의 기술력이 의뢰 그러하듯 8만 T급 거대한 체구에 절대 어울리지 않는 디젤 추진식 방식을 적용해 명확한 운용상의 한계성을 내포하곤 있지만 중국은 오는 2035년까지 총 6척의 항모를 추가로 확보해 세계 최강으로 알려진 미군의 10만 T급 핵 추진 항모 11척에 대항하는 항모 전단을 꾸려 최종적으로 대만 해협에서 1000km 이내로 그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해군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중국은 애당초 대만만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닌 남중국해 전반에 걸친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메시지까지 전하고 있어 현재 전 세계에서 오직 중국만이 주장하고 있는 터무니없는 영유권 분쟁 지역에 얽혀버린 인접 국가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중 필리핀은 분쟁 수역인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제도에서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가장 직접적으로 직면해 있는 국가 중 하나라는 평가받고 있는데요. 실제로 가장 최근에도 중국은 필리핀과 영유권 분쟁을 다투고 있는 지역인 남중국해 수역에서 중국 선박 100여 척을 무단으로 투입해 필리핀 정부에 엄청난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필리핀 현지 매체인 필리핀스타 및 ABS-CBN 등에 따르면 필리핀 외교부는 최근 남중국해의 자국 배타적 경제 수역 EEZ 내 휘선 위트선 암초 부근에서 불법적으로 정박하여 있는 중국 선박 100여 척을 발견했다고 즉각적인 성명을 발표하며 경고에 나섰는데요. 또한 중국의 이 같은 파렴치한 행위는 운 해양법 협약 및 국제상설재판소 PCA의 판결에 위배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지난 2016년 국제상설재판소 PCA가 남중국해 일대의 유자 형태로 9개 선구단해선을 멋대로 그어 이 중 90%가 자국 영해라고 고집하는 중국 측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대해 판결한 바 있지만 애당초 몰상식이 상식으로 자리 잡혀 있는 중국의 이 같은 법적인 절차는 효과가 너무나도 미약했습니다. 결국 최근 이러한 국제법상의 강제성도 막장에 가까운 행패를 부리기 시작한 중국에는 아무런 효용성이 없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아버린 필리핀 정부가 다급히 한국과의 군사협력을 대폭 강화해 나가며 필리핀의 군 현대화 작업을 전적으로 한국에게 맡기겠다는 폭탄 선언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글로벌 방산업계의 초신성으로 떠오른 K방산의 위상이 급속도로 높아지며 동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러브콜이 본격적으로 쇄도하기 시작하자 다급함을 느낀 필리핀 정부는 그간 자국의 열악한 국방비 지원 때문에 도입을 최대한 미뤄왔던 경전투기 추가 도입 사업에 대해 최근 이례적으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실제로 최근 더욱 폭주하기 시작한 러시아의 행보로 인해 긴급 방안을 결정한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한국산 주력 방산 무기들을 대량으로 계약하는 과정에서 FA-50 경전투기의 개량형 버전인 FA-50MLU를 무려 48대나 계약한 것으로 밝혀지며 글로벌 방산업계에 엄청난 파장이 일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는 드디어 한국산 무기가 깐깐하기로 소문난 유럽 방산업계의 눈높이까지 충족시켰다는 엄청난 결과였기 때문에 이토록 많은 주목을 받았던 것이죠. 재미있는 사실은 이러한 상황을 가장 유심히 지켜보던 필리핀 정부에서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었는데요. 지난 20일 필리핀 국영 매체 필리핀 뉴스 에이전시 PAN 등 다수의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필리핀 공군은 그간 보류되어 왔던 KAI와의 FA-50 초음속 경전투기의 개량형 도입 사업에 대한 최종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고 대서특필했습니다. 심지어 이번 보도가 필리핀 국영 매체에서 보도된 것도 모자라 빠르면 올해 아니나 내년 초라는 구체적인 시한과 함께 최소 12대의 구매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매우 세세한 로드맵까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계약 체결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전망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 필리핀과 맺어왔던 군사 계약 규모로는 상당한 수준인 612억 페소, 한화로 약 1조 4,700억 원에 해당하는 계약 조건이라 더욱 엄청난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코너 앤서니 칼라스 공군 참모총장은 현지 매체들과의 인터뷰에서 상당히 구체적인 계약 진행 상황을 밝혀
현재 필리핀이 한국의 FA-50 경전투기 도입 사업에 대해 얼마나 큰 기대감을 품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처럼 필리핀 정부가 엄청난 기대감을 표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지난 2014년 필리핀 공군이 FA-50 12대를 4억 2천만 달러 약 5,500억 원에 도입한 이후 2017년 해외 수출국 중 처음으로 필리핀의 실전 전투에 투입돼 혁혁한 공을 세우며 수많은 필리핀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내 전국민적 성원과 기대감을 모았던 전투기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반드시 도입하겠다는 강한 기대감이 내포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